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저럼 전과자가 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더해서 군대에는 이제 징계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네. 오늘은 부대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군복무 하시는 의뢰인분 중에 군대에서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부대에서 이렇게 상담 요청하시는 경우가 좀 많나 봐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나오시거나 하는 게 좀 제약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한테 부대 쪽으로 좀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네. 군인 이야기 하셔서 생각난 건데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휴가 나온 군인이 비릿한 총으로 강아지 살해한 사건 예. 뉴스 보셨죠? 예, 저도 봤죠. 충격적이던데요. 그거.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변호사님도 군검사 네. 출신이시다 보니까 네. 뉴스 보고 많이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비탄 총으로 그렇게 1시간 동안 뭐 수백 발, 뭐 거의 수천 발일 것 같기도 한데 네. 강아지한테 잔인하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게 사람들이 맞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더군다나 군인인데, 그렇죠. 이 사건을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어떤 네.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 8일 새벽 1시쯤에 이제 거제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현역 군인 2명이랑 그리고 민간인 1명이 묶여 있었던 이제 반려견 4마리한테 비비탄 수천 발을 거의 1시간 넘게 그렇게 난사를 한 사건인데요. 7살 개는 눈이 새빨갛게 부어오르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그리고 9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눈과 안면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중 한 마리는 결국 병원에서 이틀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버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들이 모두 20대 청년들이고 그중 2명이 현역 군인이라는 점인데요. 휴가 나와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군사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군검찰로 송치를 시키면 군검찰에서 처분을 할 거예요. 군검찰에서 아마 재판에 넘기던가 아니면은 뭐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건데, 네. 어찌 됐든 이 현역 군인들은 전과자가 되는 거죠. 민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군인들은 어떤 제명으로 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예, 군인들도 그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그 주변 식당에 묶여있던 강아지한테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 위반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요. 동물보호법 위반 10조에 따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게 했을 때는 죽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숨졌기 때문에 꽤 네. 무거운 형량을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기준에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혀도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됐었거든요. 네. 예, 재물손괴죄라는 게 이제 동물을 물건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반려동물이 말 그대로 그 사람처럼 이제 반려자로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면 군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네. 군 지휘관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룰 겁니다. 가해자들 군 생활에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자가 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더해서 군대에는 이제 징계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징계도 받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최고 수위의 징계인 강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병장 만기 전역을 할 수가 없고 상병 전역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 한 계급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전역을 하더라도 또 사회생활에 또 지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력서나 뭐 이런데 군필인 경우에는 병장 만기 전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 거의 다 적는데, 혼자서만 상병 전역이라고 뭐 적게 되면 사실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견주분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좀 속상하시고 가슴 아프실 텐데 손해배상 같은 것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강아지에 대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견주분이 받으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위자료의 범위도 예전보다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이런 비슷한 사건을 좀 경험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 군인들에 대한 범죄는 많이 다뤄봤죠. 이런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집단 심리에 의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할 일이어도 여러 명이 있거나 하면은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용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군대라는 그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군대 안에 gat혀 있고 하다 보니까 휴가를 나왔을 때 그걸 발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너지를. 네. 그러면서 이런 일탈 행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변호사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제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장난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이 죽었잖아요. 동물도 우리랑 같은 생명체인데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특히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할 군인이라면 더욱더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